이득을 얻은 업종이라는 것들을 구분하기가 시장에서 나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? 그 있죠. 사실 플랫폼 기업이 있잖아요. 예. 이익을 과연 보고 있느냐. 음. 사실 그럼 쿠팡도 그렇고요. 배달앱 이제 쿠팡이 다 네. 이게 나오죠. 이익이 그렇게 난 게 아니거든요. 재무제표를 보면 예. 그렇게 이익 모르겠습니다. 쿠팡은 작년에 적자 폭이 더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예. 아직 아니 그 적자 많이 났던 기업이거든요. 누적 예. 적자로. 예. 뭐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의 과연 화랑이라고 하지만 예. 이익을 받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따져봐야 돼요. 예. 그걸 지금부터라도 세세하게 따져서 내용을 채워서 예.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그럴 만하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 92년인가 우루과이 라운드 있을 때 예. 여기 아마 증권업계나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왜 증권거래소에 농특세가 붙냐고. 아하. 근데 농특세가 붙은 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우루과이 라운드 해가지고 농산물 자유분할 수출. 예. 하면 공업 부분, 산업 부분은 좋아지지만 농산물 수출 타격을 받으니까. 입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게 경제학적으로 칼도 영국의 경제학 보상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. 내가 10이 좋아지고 20이 제가 20이 좋아지고 10이 나빠졌다. 네. 그럼 사회적으로 이게 좋은 거냐? 후생의 측면에서는 알 수가 없죠. 예. 그럴 때 내가 20을 받는데 그 20의 중에 손해본 10을 보상을 해주고 나면 10이 남잖아요. 그럼 네. 사회적 후생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개념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업 부분에서 농특세가 간접적으로 붙고 네. 그걸 통해서 농업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. 예.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을 경제학적 원리에서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업종들을 어떻게 선별하실 생각이세요? 재무제표 다 봐야죠 이번에. 국가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적신호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민간에서 걷어들여서 뭔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? 그건 아닙니다. 그건 아닙니까? 예, 저는 국가 재정 건전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 예. 그러나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일단 어디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야 저기에 물을 1리터를 붓는 게 맞냐? 한 바가지를 붓냐? 양동이를 부을 거냐? 그래서 일단 끄고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태안에 그 유조선 유출 사고 났을 때 이거 없앨 수 있냐? 언제까지 없앨 수 있느냐?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물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저주저 했거든요. 결국에는 그 돈의 문제였어요. 자, 돈은 얼마 든다. 오케이. 하자.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 과정을 보여준 과정에서 동의를 얻고 아 이건 할 수가 있다. 지금도 이게 조삼모사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구해놓지 않으면 계속 나중에 상처가 크게 가요. 특히 IMF 위기나 이런 과정을 보면 항상 보면 서서히 하면 부채 같은 건 안 없어지거든요. 얼마만큼 나눠서 갚을 거냐? 아니면 한 방에 갚고 새로 바운스를 할 거냐? 이 선택의 문제예요. 근데 지금의 경우에서 긴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언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. 선별적인 보편적인 예.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있죠.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개념인가요? 아니면 어떤 다 보편적인 측면으로 봐야 돼요? 그 부분은 사실 감염병에 이제 해가지고 집합 제한 업종이 있었고요. 영업 시간을 제한했던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겠죠. 그리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또 매한가지거든요. 그러나 그 순서가 있겠죠. 그러니까 집합 제한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줄였던 업체 이쪽부터 해야겠죠. 순서. 그럼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처럼 지원하는 것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? 아니면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? 그건 이제 지자체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네.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선호하기도 하고요. 네. 근데 정부가 주는 것과 지역에 매칭을 하면서 두 개를 섞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지자체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재원도 있을 거고요. 그건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합니다. 결국 재난지원금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더 지원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건. 아,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
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일종의 보험처럼 네. 우리 준비해뒀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규모가 있으면서도 또 대표적인 어떤 피해를 입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사실 여행업 계통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. 그죠? 여행, 관광 뭐 네. 이런 쪽이죠. 주로. 거기서 보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안정자금이 조성이 됐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항공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매출액이 거의 뭐 10%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태 살려야 되는 부분이겠죠. 네. 그렇다면 그런 쪽도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.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. 그거는 사실 뭐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역할을 하는 거고요. 네. 또한 그런 이게 아까 예를 들어 그런 여행사의 경우도 이거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냐는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좀 유예하는 게 낫겠다.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. 그거는 당연히 금융의 채권 해소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투 같은 경우가 만약 돈이 모자라면 쟤한테 지금 돈 달라고 하면 쟤 부도날 건데 그거보다 유예했다가 이 코로나 이 국면이 좀 완화되면 당연히 여행하면 또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때 받을 건가 이거 판단이잖아요. 쿠팡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 외에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참여해야 될 대상 기업들 확대될 업종들이 또 있습니까? 글쎄요, 그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말했듯이 문을 닫진 않으시는 거네요, 지금. 예, 아까 말했듯이 쿠팡이나 배민은 흑자를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. 그럼 이번 대상에서는 빠질 모르죠. 가능성이 높습니까? 그것도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. 판단을 해야겠죠. 과연 배달하는 쪽과 음식점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예. 같이 가야 될 건지 예. 그건 순전히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보여요. 여당 내에서 그렇게 지금 그런 업종들을 좀 제어하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까? 그 이야기 하신 적은 없습니다. 그러나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실 겁니까? 해야죠. 그 과연 이게 강제적이지 않고 예.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사안도 예. 기분이 좋은 방법이고 기분이 언짢은 거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는 기술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죠.